예, 이슈탱크 플러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리더십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전계한 평론가와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가 문제예요? 아니 뭐 대구 가서 시장한다고 인기는 아주 좋은데 하는 일마다 이게 뭐 이런저런 잡음들이 끊임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뭐가 문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뭐 본인이 이제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거창하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추진을 했는데요. 최근에 또 이런저런 이제 그 국회 내에서의 마찰이 본격화되고 부산에서 뭐 나는 절대로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최인호 네. 그 법안 소위의 이제 심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특별법 신공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네. 원래 이게 이제 특별법 하기 전에 그 법으로 통과돼 있던 거거든요. 네. 신공항 이제 특별법 이전에 일반 법으로 통과가 돼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나머지 이제 그 기부라는 건 뭡니까? 국방부 부지를 받아서 공항을 이전하면 이제 부족한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 뭐 그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특별법으로 국가 돈으로 다 하자 이렇게 이제 가져가면서 야 아이디어는 좋다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게 이제 부산 쪽에 반대에 부딪혔는데 예. 오히려 걱정은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이 2030년 개항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홍 시장이 이런 특별법 안을 내면서 오히려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이제 걱정이 되고 있으니 야 속 시원하게 어떤 사정들을 이야기해서 이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뭔가 전략 전술적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홍 시장이 뭐 이런 데서는 이런 방구 없이 대구 지역 국회의원 탓을 한다거나 네. 또는 이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일종의 사전 경고를 홍 시장에게 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법 하기로 했으면 본인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 최근 들어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올리는 거 의견들 보면 사실 윤 대통령의 마음에 들 만한 윤 대통령 뭐 충성까지는 아니지만 중앙의 이슈에 많이 숟가락을 올리는 것 같기도 한데 특히 이제 윤 대통령 편을 드는 것 같은 그런 멘트들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특별법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권에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쏟아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이 뭐 독특하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대구에 내려가서 이번 주도 제가 이제 내려가서 뭐 언론사 계시는 분들이나 여론주도청을 만나보면 뭔가 사이다 같긴 한데 하는 것마다 지나치게 대구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이제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끼어들고 특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나경원 의원을 저격하고 안철수를 저격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대구시장이라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하는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본인이 특정인을 편을 들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광역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인가.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자면 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렇게 나서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는데 본인이 뭐 국회에서 당대표나 또는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속내는 본인의 정치적 계산이 같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고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죠. 그 가장 최근에 드러났던 이슈 중에는 그 70세 이상 버스 도시철도 무임승차 이거 단계적 도입 검토하는 부분도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좀 많은가요? 어떤가요? 아니 그렇죠. 이제 노인들이 지금 65세에서 70세까지 되는 분은 지금 현재 이제 무임승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소득이나 수입 상태를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 재정이 이제 나쁘기 때문에 그러면 70세부터 이제 무임승차를 하고 65세에서 70세까지는 결국 자비를 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굳이 이제 먼저 내세워서 그 노인들의 반발을 살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만 먼저 하겠다. 그런데 그 어떤 공론화 과정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그런 정책을 발표해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대구시청을 달속으로 옮기기로 지난 시장인 권영진 시장 시절에 그 한 2년에 걸쳐서 대구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청사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뒤집는 핑계가 특이해요. 본인이 실제로 옮기기 싫으니까 예. 가전 이유를 대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구에 8개 구군이 있어요. 구군에서 서로 자기 지역의 시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구 중구는 현재 위치에서 확장해서 짓자고 하는 것. 대구 수성구는 대구의 상징 구청이니까 그쪽으로 가자. 대구 북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이 되고 도청 후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자. 달서구는 예. 오히려 대구가 서쪽으로 이렇게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의 축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자.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로 어쨌든 공론화위원회에서 대구 달서구로 결정을 했는데 예. 여론조사를 해서 대구 시민들이 지금 당장 시청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되는 것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네. 그럼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구로 유치하려고 했던 시민들이 결국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달서구로 가버렸고 나머지는 거기 탈락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대구 시청사 옮기는 문제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자, 그 달서구 빼고는 어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걸 이제 교묘하게 이용해서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대구 시청사를 달서구로 옮기는 거를 달서구 의회 의원 또 달서구 출신 대구시 의회 의원들이 마치 반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시장이 몰고 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민주주의의 절차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제도를 악용해서 본인이 원래 생각하고 있던 것을 관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영진 시장이랑 홍준표 시장이랑 좀 비교가 된다는 점은 물론 이제 전임 시장이 했던 정책들이나 이런 시정의 목표나 방향을 홍준표 신임 대구시장이 아예 뒤집어 버린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방향이나 목표를 홍 시장은 설정을 해놓으면 이게 혼자만 빨리 가는 리더십인 것 같다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좀 멀리 보고 대구 시민들, 직원들, 대구시의 공무원들과 함께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혼자 막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혼자 빨리 달려서 효율이 있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혼자 빨리 달려가야죠. 근데 너무 좌충우돌이라는 얘기죠. 좌충우돌이 아니고 사실은 발표를 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희열 이런 것 이외에는 뭔가 대구 50년 먹거리를 해결하겠다 그러고 뭐 한화에서 지금 그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지붕 있잖아요. 여기를 태양광으로 다 설치해 가지고 뭐 하는 그 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3억 달러를 유치했다. 그 유치는 무슨 유치예요? 그 공장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 그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을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고 MOU를 썼는데 자기 유치했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이제 이런 것이나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취수원 문제도 안동댐물을 현실적으로 가져올 수 없다고요. 현실적으로 가져올 수 없는데 네. 이걸 자기가 가져오겠다고 공약을 해놓고는 실행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안 되면은 환경부 탓하고 정부 탓하고 경상북도 탓하고 구미시 탓을 해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쏟고 있죠. 더 심한 거는 홍 씨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본인이 대구시장으로 출마하기 전후에 있었던 막전 막후의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구에 있는 원로 인사들이 홍 시장 대구시장 출마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원로 인사와 협의했던 내용과 본인이 지금 대구시장이 되어서 하고 있는 행태는 정반대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점점점 척을 지기 시작합니다. 척을 진다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도 정책의 또 그 분명함이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구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파열과 마찰로 지금 점점점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럼 이건 누가 책임지느냐? 그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홍 시장은 남 탓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홍 시장이 이렇게 하는 것을 어느 사람은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누군지 다 수근수근 이야기 다 해요. 대구의 웬만한 지식인들, 언론사, 여론주도청들은 모이면 홍 시장 비판하는 얘기해요. 모이면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모임이 절대 다수다, 절대 소수다 이걸 떠나서 웬만하면 홍 시장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드러내놓고 못해요.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하는 순간 혹시라도 내한테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걱정하죠. 그 불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언론사는 언론사 광고 가지고 지금 조지죠. 그리고 그 이제 원로들은 원로들대로 이런 조언을 받다가도 지금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제 마찰들이 생길 때도 아니 내가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렇게 내팽개치죠. 심지어 신천지와 관련된 이런 것들도 뭔가 미략설이 계속 나돌고 있는데 왜 홍 시장이 이만희 신천지 이제 교주와 저런
대형 행사를 했느냐? 이것도 자기는 싹 입을 닫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시민들이 뽑은 시장이 시민의 존경을 받고 그분이 하고 있는 정책 또는 시정 운영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반 토론을 자유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맞다, 무조건 안 맞다 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정이라는 것은 본인이 4년 동안 대구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산도 집행하고 그다음에 주요 정책도 입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설득과 동의를 받는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홍준표 시장이라는 사람을 독점하라고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구 시민들 쪽에서 보면. 근데 이미 그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중앙정부의 일들을 가지고 와서 정치의 중심에 본인이 있어요. 두 번째, 지역 언론을 사실상 장악하고 광고비를 가지고 주무른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시민단체에서 대구시청이 지역 언론사에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주고 있는지, 그 근거는 합당한지 이런 것들을 곧 이제 아마 이렇게 신청을 해서 알아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 그러면 저 언론을 본인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광고비가 자기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막 장악을 해 들어가고 또 이미 전임 시장이 비록 인기가 없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결정해 놓았던 그 정책적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거기에 뭐 아주 특이한 논리를 갖다 대어서 합리화를 지키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과연 대구 시민들이 홍 시장이 하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럼 절차의 문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론화의 과정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민을 얼마나 설득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정책의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그 질문조차 할 수 없는 도시가 돼가고 있다. 왜냐하면 언론은 그냥 광고비로 갖고 휘두르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언론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사람들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수치스러워서 그리고 자괴감이 들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 앵벌이 하듯이 광고비나 홍보비 지원받지 않으면 못 먹고 사니까 거기에 줄을 서는 거고 거기에 또 혹시 이권 사업이나 있거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홍 시장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자존심이 무너지고 스스로 모욕감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 사람이 그 정도 권한 가진 거 아닌데 왜 이렇게 해? 내 권한을 250만 명의 권한을 250만 분의 1씩 내가 빌려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하는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리더십이냐는 거예요.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멋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대구시정을 굉장히 멍들게 하고 있다. 그리고 스픽스에서 이런저런 이제 보도를 하니 시청의 홍보 담당자들은 뭐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우리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 시장이 대구 광역시장으로서 어떤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 뜻대로 가는 것이 마음대로가 돼서는 안 되고요. 본인 열정대로 하는 것이 본인의 독고다이 기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꿈꾸는 대구는 본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구 시민과 함께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각인하지 않으면 홍 시장이 지금 이제 뭐 1년 정도 이제 시정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갈등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짓누르고 억누르고 갈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 폭발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에서 20분으로 얘기하는 홍준표 리더십. 저희 이 시간에 다 끝낼 수가 없을 것 같고 사실은 대구 스픽스에서 지적하는 홍준표 시장의 문제점들은 이번 한 편으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전기한 평론가가 정의 내려줄 홍준표 리더십이란 무엇이다? 홍준표 리더십은 다 바뀌어야 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제가 다 바뀌어야 된다. 다 바뀌어야 하는 리더십이다. 네.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시민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 절차와 과정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시장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의 리더십은 홍카콜라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콜라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막 이제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고 되게 진솔한 것 같아가지고 그 안에 뭔가 진실성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슈 탱크 플러스 전기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